제 채널의 메인 화면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재생 목록에서 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지게차 뭐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게차 법 관련해서 제 2과목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과 관련해서 요약된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좀 감을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꾸려봤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톤 이상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 문제.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때 면허처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히면 이건 뭐 면허 취소죠. 철컹철컹 안 하면은 다행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건설기계의 검사를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외 임대를 위해 일시 반출된 경우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압류기간 이내. 건설기계 대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기간 이내. 잘못 설명한 건 4번.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원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딱 봐도 문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장기간 수리가 끝난 경우에 이렇게 되어야 맞는 문제잖아요.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문맥상. 근데 소유자가 원하는 기간이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과실로 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때 면허 처분 기준은 2번 면허 효력 정지 10일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10일 이내입니다. 자,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 기간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 대행자는 며칠 이내 검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5일입니다. 검사 대행자는 5일 이내 검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대여업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다음 문제. 자,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3번, 4번 다 말소 사유에 해당하죠. 건설기계를 폐기할 때, 그리고 건설기계가 멸실되었을 때, 그리고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때는 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을 했을 때는 구조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신호를 행하면서 서행으로 주행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있을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우회전한다가 맞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빠르게 우회전한다 절대 아니죠. 그리고 빠르게 한다. 2번도 속도를 빨리 하여 진행한다. 위험하죠. 그리고 4번 우회전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운전면허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시도지사입니다. 아까 문제 한 번 더 나왔었죠. 건설기계 대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기계 사업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의 임시 운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번이 정답이죠.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할 때입니다. 이거는 건물로 치면 등기를 안 친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임시로 하는 거죠. 건물로 치자면 여러분이 등기를 치기 전에 그냥 분양권을 갖고 있는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인데 임시 운행 사유는 그것과 비슷하거든요. 차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등록지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누가 해요, 그걸. 운전을 하려면 또 임시 운행 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임시 운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건설기계 장비 시설을 갖춘 정비 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자, 나머지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do it yourself. 네,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유압장치의 호스 교환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자가 정비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비 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좀 정비가 어렵겠다 싶은 거를 정답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장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 제동장치 정비 확인서입니다.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니까 제동장치 정비 확인서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피항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동영상 같은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교차로를 피하여. 뭐 그 자리에서 즉시 정지한다거나 서행하면서 앞지르기 하라는 신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계속한다는 아니죠. 자, 다음 문제. 교차로 통행 방법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4번.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경운기를 울려야 한다가 틀린 거죠. 이거는 뭐 운전면허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교차로에서 직진하고자 신호 대기 중에 있는 차가 진행 신호를 받고 가장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1번입니다. 좌우를 살피며 계속 보행 중인 보행자와 진행하는 교통의 흐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 안전운전, 방어운전. 이것도 금방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실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한다. 뭐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를 하든 아니면 뭐 구급차에 신고를 하든 간에 일단 제가 요약본에서 말씀을 드렸죠.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한다. 선조치 후보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의 우선순위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입니다. 그냥 이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2번, 3번, 4번이 정답입니다. 긴급 용무 중일 때만 우선 통행 특례의 적용을 받고 우선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광등을 켜고 경험기를 울려야 하죠. 그리고 긴급 용무임을 표시할 때는 제한속도 준수 및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의무 등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구급 자동차는 항상 우선권과 특례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신문 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구급차에 아무 환자도 없는데도 막 삐용삐용 하면서 신호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몇 번 적발돼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신호 중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경찰관의 수신호, 안전표지의 지시, 신호기의 신호, 운전자의 수신호. 경찰관의 수신호가 가장 우선하는 신호입니다.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건설기계 임시운행 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임시운행 사유인 세 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나머지는 이제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다 맞추실 수 있는 거겠죠. 자, 1번.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 건설기계를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2번. 신규 등록 검사를 받기 위해 건설기계를 검사 장소로 운행하고자 할 때. 3번.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 다음 중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없는 차는 무엇일까요? 이건 뭐 여러분이 쭉 보시면 배달 우편물 운송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죠. 우편물과 비슷한 걸로는 뭐 혈액 운송차라든지 그런 건 있어요. 긴급 혈액 운송차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편물 이건 뭐 여러분도 금방 찍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통행의 우선순위가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긴급 자동차 다음 그 다음 일반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죠. 이걸 딱 보시면 뭐냐면 긴급한 게 제일 빨리 가야 되는 거. 급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 보통 사람들 타는 자동차. 그리고 나서 원동기 장치 뭐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 정차해서는 안 되는가? 5m입니다. 뭐 정차 금지 관련된 거는 제가 요약 설명할 때 5m, 10m 둘 중에 하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5m나 10m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죠. 5m 이내의 장소에서 모퉁이는 5m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리는 뭐냐? 안전거리죠. 이거는 뭐 지게차 운전 기능사 문제가 아니라 운전면허 문제예요. 이거는 다 맞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 이전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3번 건설기계의 소재지 변동이죠. 자, 소유자가 변경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해도 신고를 해야 되고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 변경해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건설기계의 소재지다. 그러면 등록사항 변경이나 등록 이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어디일까요? 버스 정류장 부근이나 주차 금지 구역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예요. 교차로나 도로의 구부러진 곳은 앞지르면 위험하겠죠. 그리고 터널에서도 앞지르면 위험하죠.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표시 설치 장소는 뭐 금지했으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경사로의 정상이나 급경사로의 내리막은 앞지르기 하면 위험하니까 금지입니다. 자, 다음 문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해당되는 것,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것.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한 문제로 또 합격, 불합격이 당락이 이제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뭐냐? 1번입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하면 위험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일시정지 안전 표지판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위반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반되는 것은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그대로 통과했다. 이거 위험하죠. 경찰 공무원이 신호가 우선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였다.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진행 중인 앞차의 뒤를 따라 진행할 때 일시정지하였다도 맞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시정지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행한다는 것은 위반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 서행하여야 하는 곳을 설명한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지 않은 겁니다. 자, 정답은 4차로 주행 차선에서 1차로 부근. 네, 틀린 답이죠. 그리고 나머지 도로가 구부러지거나 가파른 비탈길, 그리고 비탈길의 고개 마루, 이렇게 봉우리, 언덕 끝부분 있죠? 언덕 마지막 부분, 그런 부분은 서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지점까지는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죠. 자, 다음 문제. 주행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교차로, 터널 내, 급경사의 내리막 이런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버스 정류장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켜야 할 사항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건 뭐냐면 3번 진로를 변경할 때는 뒷차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 뒷차를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해야죠. 막 마이웨이, 뭐 내가 깜빡이 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비켜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운전면허 시험에 나와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차도에서 자동차 이외의 제 차의 통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3번 중앙선 우측 차로 통행입니다. 가장 우측에서 통행을 해야 되죠. 뭐 4차로까지 있다 그럼 4차선 막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문제입니다.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통행 방법 중 위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4번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였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건 뭐 주차선도 잘 지켜서 해야지. 막 어떤 차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차하는 것도 막 두 개 주차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막 한 차가 자기 차 문콕하기 싫다고 그냥 막 가운데다 넣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통행할 때도 두 개의 차로에 걸쳐서 운행하면은 위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그러니까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노면이 얼어붙은 때,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에는 100분의 50입니다.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되고, 비가 내려서 노면이 그냥 젖어 있다. 어느 정도. 살짝 젖어 있는 정도. 그러면은 20%만 줄이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전 문제하고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 그러니까 50%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할 경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20%라든지 일반적인 속도로 운행할 때를 찾으면 되겠죠. 자,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될 경우에는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그리고 노면이 얼어붙었을 때, 그리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입니다. 자, 2번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는 100분의 20, 그러니까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되죠. 다음 문제.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4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일 때 건설기계는 어느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가? 자, 1, 2, 3, 4차로 중에 4차로는 이미 사용처가 있어요. 버스. 그러면은 가장 우측 차선이니까 3차로가 되겠죠. 정답은 2번 3차로입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 없는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조치 후보고 3번 즉시 사상자를 구호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이 과목 관련해서도 문제를 다 한 번씩 봤어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준하는 문제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1과목과 2과목은 한 번, 두 번씩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점수는, 기본 점수는 취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과목은 3과목이죠. 뭐 엔진이라든지 무슨 밸브들 그런 것들만 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만 살짝 외운다. 그러면은 지게차 기능사 시험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책 없이도 그냥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